전이 조치원 전투는 미 21년대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일본 국도가 지나가는 전이와 조치원 일대에서 북한군 4사단, 3사단 105 전차사단과 벌인 공방전입니다. 7월 8일 오전 천안이 북한군 수중에 떨어지자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21연대를 전이와 조치원에 34연대를 공주에 각각 배치하고 후속으로 합류하는 19연대는 21연대가 조치원에서 철수하는 동안 예비대로서 금강 남한 대평리 부근의 진지를 구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미 24사단 21연대는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우드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가 동사단 34연대에 이어 두 번째로 6.25 전쟁에 투입된 연대입니다. 21연대는 일대대의 B중대와 C중대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로 편성되어 7월 5일에 중미령 전투를 치르고 대전으로 이동하여 정비 중에 있었고, 나머지 A중대와 D중대가 대대본부 일부 병력과 함께 D중대장 알카이어 대위의 지휘하에 7월 6일 천안역에 도착하여 24사단 포병사령관 바스 준장의 지시에 의해 천안 남쪽 삼용리 부근 지연진지에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21연대 본부 및 3대대는 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이 직접 인솔하여 7월 4일 부산에 도착, 7월 7일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24사단장 딘 소장은 대전에 도착한 21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에 집결하는 즉시 북쪽으로 이동하여 조치원 부근의 지연진지를 구축하고 34연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동연대의 보급로를 확보하라. 이에 따라 21연대는 연대본부를 조치원에 설치하고 3대대는 전이 남동쪽 2.5km 지점인 미국리의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21연대는) 전이 남동쪽 1km 지점의 작은 능선에 알카이어 대위가 지휘하는 일대대로 제1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남동쪽 1.5km 지점의 능선에 젠슨 중령이 지휘하는 3대대로 제2방어진지를 구축하여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일대대는 박중위의 A중대를 서쪽, 알카이어 대위의 D중대를 동쪽에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도로와 철도 건너에 있는 오약고지에는 빅슬러 중위가 지휘하는 일개 소대를 배치했습니다. 3대대는 I중대와 L중대를 운주산에서 뻗은 능선에 배치하고, K중대를 하천 건너의 작성산에서 뻗은 능선에 배치했으며, 박격포는 능선 뒤편에 11포병대대 A포대는 3대대 진지 남동쪽 5km 지점의 보덕리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21연대는 24사단 예하 3개 연대 중에서 훈련이 가장 잘된 부대였습니다. 연대장 스티븐슨 대령은 군기를 엄격하게 세우면서 최선을 다해 훈련시켰고, 특히 운동 경기를 통한 경쟁을 많이 시켰습니다. 1대대는 스미스 중령이 지휘했고, 3대대는 젠슨 중령이 지휘하는 등 우수한 지휘관들이 모이게 되어 육군훈련시험에서 예하 2개 대대가 모두 합격했습니다. 21연대는 전투에 투입되어서도 타 연대보다 전투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7월 9일 아침 참호를 깊게 파고 포병 및 박격포 운용을 위한 화력 계획을 수립하면서 4.2인치와 81mm 박격포 및 155mm 곡사포의 재원 기록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30병대대 B중대는 북한군 전차의 진출 속도를 늦추기 위해 천안에서 전이에 이르는 교량을 폭파하는 등 전투 준비를 서둘렀으며, 공중공격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근접 항공지원팀을 요청해서 배속받았습니다. (7월 8일) 천안을 점령한 이권무 소장의 북한군 4사단은 계속 일본 국도를 따라 남하하여 7월 9일 오전 전이에 도달했으나 미군의 공중공격을 의식한 듯 부대 이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이 남동쪽 능선의 방어진지를 구축한 일대대는 북한군과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한낮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7월 9일 오후 3시 무렵 북한군 전차 11대가 도로와 철도를 따라 전이 방향으로 남하하는 것을 관측한 일대대가 연대에 화력 지원을 요청하자 즉각 11포병대대 A포대의 155mm 곡사포와 4.2인치 박격포가 북한군 전차 대열의 포격을 집중하였고, 이어서 미 5공군 소속 전폭기 편대가 나타나 북한군 전차를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오후 4시 50분경 11대의 전차 중 5대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전이 부근에서 12대의 차량이 파괴된 것이 항공관 측에 의해 식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화력 투사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북한군은 더 이상 공격 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7월 9일 저녁 무렵 제3전술항공 통제단과 제4전술항공 통제단은 전이와 평택 사이의 도로에서 200여 대의 북한군 차량 행렬을 포착한 후 공중공격을 가해 100여 대를 파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군 105 전차사단의 정치공관이었던 오기환 대위는 그 당시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천안 남쪽에서 미군 항공기 30여 대로부터 5시간이나 공중공격을 받아 전차 15대와 차량 30여 대가 파괴되었다. 이것은 개전 이래 미 공군으로부터 입은 가장 큰 손실이었으며 우리는 대공 장비를 갖추지 않고 전진만 하다가 그들 항공기에 좋은 밥이 된 셈이다. 공중공격으로 북한군의 남진이 저지된 후 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은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특파원인 비가트 기자와 함께 제1방어선인 일대대로 달려가 대대를 지휘하고 있는 알카이어 대위와 A중대장 밥중희 등과 함께 일대대 참호 속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7월 10일) 새벽에는 방향과 위치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유난히 짙게 깔렸습니다. 오전 6시 일대대 장병들은 북한군이 진전으로 접근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으나 그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새벽 안개를 이용해 소수 병력을 은밀히 접근시켜 요란 사격으로 미군의 방어진지 위치를 탐지한 다음 오전 7시부터 박격포로 포격을 가하면서 보병을 투입하여 1번 국도 서쪽에 빅슬러 중위가 지휘하는 소대 정면으로 집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은 4.2인치 박격포로 빅슬러 중위의 소대를 지원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시켰습니다. 전투가 전개되는 동안 북한군 일부가 안개 속에 기도 비닉을 유지한 채 도로 동쪽의 대대 주진지를 동측방으로 우회하여 박격포 진지를 향해 침투했고, 이와 동시에 북한군 전차 한 대가 안개 속의 도로를 따라 방어진지 후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능선 위의 주진지에서는 오전 8시 무렵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나서야 북한군이 진지 후방으로 침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때가 늦어 오전 8시 30분을 전후하여 북한군 보병과 전차가 합류해 박격포 진지를 타격했습니다. 오전 9시경에는 주진지 정면으로도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때 박격포 진지와는 통신이 두절되어 사격 요청을 하지 못하고 포병에게 화력 지원을 요청해 북한군을 겨우 저지했는데 이때가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주진지 서쪽 빅슬러 중위가 지휘하는 소대 정면으로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이 시작되자 빅슬러 중위는 연대의 화력 지원과 함께 증원을 요청했으나 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은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므로 빅슬러 중위에게 진지를 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항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출격한 공군기가 도로에 늘어선 북한군 전차에 로켓탄을 퍼붓고 능선을 기어오르는 북한군을 향해 기총소사를 가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잠시나마 저지시킬 수 있었지만 항공 지원이 끝나자 북한군의 무자비한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연대 좌측면 오약고지를 방어하던 빅슬러 중위의 소대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북한군에게 포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은 빅슬러 중위로부터 진지는 포위당했고 대원들은 대부분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 교신을 끝으로 빅슬러 중위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빅슬러 중위의 소대는 오약고지에서 전원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군의 포격에 연대장의 차량 무전기와 포병관 측수의 무전기가 파괴되어 통신이 두절됨으로써 후방에 있는 3대대와 11포병대대 A포대에서는 1대대의 전투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1대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11포병대대 A포대는 전방대대 진지가 와해되었다고 판단하고 1대대 진지 위로 포격을 퍼부었는데 이로 인해 1대대는 북한군과 아군의 포화를 동시에 뒤집어 쓰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진지에서는 정면에 북한군에 의한 사격과 아군의 5인 포격을 견디지 못하고 진지를 이탈하는 병사가 속출했습니다. 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은 전투를 진두지휘하면서 진지고수를 독려했으나 결국에는 연대장과 중대장 등 장교와 몇몇 병사들만 남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대장 스티븐스 대령과 1대대는 주진지 남동쪽에 벼가 무성히 자란 논을 가로질러 철수했는데
미 공군 전투기 2대가 나타나서 철수부대를 북한군으로 오인하고 기총소사를 퍼부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철수병력들은 물이 정강이까지 차는 논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가 전투기가 돌아간 후 미국리의 3대대 진지로 철수했는데, 뉴욕 헤럴드 트리뷴 비가트 기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가 오후 12시 5분이었습니다. 조치원으로 철수한 1대대가 병력을 점검한 결과 A중대는 181명 중 27명이 부상을 입고 30명이 실종되었고, D중대는 3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박격포는 모두 유기되었습니다. 7월 10일 하루 동안의 전투에서 1대대는 전체적으로 20%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7월 10일) 3대대 진지로 철수한 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은 3대 대장 젠슨 중령에게 즉시 역습을 감행하여 잃어버린 1대대 진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철수병력과 함께 조치원의 연대지휘소로 복귀했습니다. 연대장으로부터 역습 명령을 받은 3대 대장 젠슨 중령은 오후 2시에 78 전차대대 A중대의 어무를 받으면서 대대 병력을 이끌고 서북쪽으로 나아가 134고지 부근에서 진지를 재편 중인 북한군을 격파하고 1대대의 진지를 탈환하면서 병사 10명을 구출했으나 박격포 중대 병사 6명이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조치원에서 탄약 보급을 받고 진지로 돌아가던 중 박격포 진지를 점령한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어 처형된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 M24 경전차가 반격에 가담하여 초탄으로 북한군 전차 한 대를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지만 곧 북한군 전차의 역습을 받아 M24 경전차 2대가 파괴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M24 경전차는 중전차인 T-34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대대는 국도 서쪽의 빅슬러 중위 소대가 방어하고 있던 오약고지 진지를 제외한 1대대의 모든 진지를 다시 확보했으나 날이 저물어 그곳에서 방어태세를 갖추고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으로부터 3대대의 반격과 진지 회복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 딘 소장은 북한군이 전위로 집결하고 있고 또한 전멸한 빅슬러 중위의 소대가 점령하고 있던 오약고지 진지를 북한군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군이 야간에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오후 8시 45분에 연대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귀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대대를 원래의 대대 진지로 철수시키도록 하라. 그러나 본관은 조치원의 중요성을 귀관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바이다. 조치원을 상실하면 한국군의 보급로를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와 같은 지시를 접수한 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은 3대대의 야음을 이용해 원래의 대대진지로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7월 10일 오후 9시 30분 21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은 사단장 딘 소장으로부터 전문을 받았습니다. 조치원 북쪽 3km 지점에 축차 저지선을 편성하라. 부득이한 경우 이 선까지 철수하되 다음 날 하루 동안은 이 선을 기필코 지탱해낼 것으로 믿는다. 이는 대구에 있던 19연대가 다음 날인 7월 11일 전선에 투입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조치원 북쪽에서 최소한 하루를 더 지탱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한 조치였습니다. 젠슨 중령의 3대대는 자정 직전에 1대대 진지에 유기되어 있던 장비들을 회수한 후 원래의 진지로 철수했습니다. 도로 서쪽의 K중대 진지는 이미 북한군 1개 소대가 점령하고 있어서 1시간 가까이 전투를 벌인 끝에 진지에서 북한군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3대대는 밤을 새워 진지를 보완하고 도로의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운주산에서 남서로 뻗은 미국리 능선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3대대는 7월 11일 날이 밝기 전부터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군은 짙은 안개를 이용해 공격했는데 공격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이는 북한군 3사단이 새롭게 투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북한군 3사단은 한강을 돌파한 후 북한군 4사단을 후속하면서 부대 정비를 실시하고 병력과 장비를 보충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크게 증강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전날 야간에 3대대의 병력 배치 상태와 지휘소의 위치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이튿날 새벽 공격을 시작하면서 야포와 박격포로 진지 남동쪽의 도로변에 위치한
지휘소 부근의 통신 취급소와 탄약 저장소의 포격을 집중하여 통신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때 탄약 저장소가 연쇄적으로 폭발되어 대대본부 병력의 절반 이상이 살상되는 피해를 입었고 대대의 지휘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3대대의 통신수단을 파괴한 북한군은 도로를 따라 T-34 전차로 돌파를 시도하면서 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병력으로 진지 좌우의 측방을 포위 공격하였고 일부 병력은 동쪽으로 멀리 우회하여 지휘소 후방의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부상병의 후송이나 탄약의 재보급을 방해했습니다. 통신시설이 파괴되어 통신이 두절된 3대대는 전방관측병이 북한군 전차와 밀집된 병력 등 좋은 표적을 획득했음에도 포병진지의 포격 지원을 요청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오전 6시 30분을 전후하여 북한군 전차 4대가 지뢰지대를 뚫고 도로를 따라 방어진지를 돌파하자 3대대 방어진지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대전차 지뢰는 한 발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도로 건너에 배치된 K중대에서는 북한군이 중대본부 근처까지 접근하여 기관총으로 사격을 가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대대의 퇴로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스피어 1등병이 기관총을 제압하기로 결심하고 권총 하나만 들고 단신으로 기관총자로 돌진했습니다. 북한군 기관총자의 바짝 접근해 기관총 사수를 제압하려는 순간 스피어 1등병은 권총에 실탄이 장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권총으로 기관총 사수를 내리치면서 격투를 벌여 기관총을 침묵시켰습니다. 스피어 1등병은 북한군 총탄의 중상을 입었지만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어느 장교는 퇴로 차단 사격을 하는 기관총을 수류탄으로 제압하고 도로 양쪽 배수로에 숨어있는 병사들에게 이동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숨어있던 하사관이 혼자 가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로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전투 상황이 정오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대대진지는 모두 북한군에 의해 유린되고 말았습니다. 3대대는 개별적으로 진지에서 이탈하여 조치원으로 철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대장 젠슨 중령과 정보장교 잭슨 중위가 전사하고 대대 작전장교, 인사장교, L 중대장 등이 실종되었습니다. 대대지휘소 후방 1km 지점이 북한군에 의해 차단됨으로써 일부 병력은 하천을 건너 남쪽으로 퇴로를 찾게 되었고 L중대 1소대장 버나드 소위 등 일부는 동쪽으로 북한군의 도로 차단망을 강행 돌파하여 오후에 조치원에 집결했습니다. 667명의 3대대 병력 중 이날 조치원에서 수습된 대대병력은 장교 8명과 사병 142명밖에 되지 않았고 전차 2대가 파괴된 것을 비롯해 병력 60%와 장비 대부분을 잃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은 수습된 병력 150명을 1개 화기중대와 3개 소총소대로 임시 편성했습니다. 이후 7월 15일까지 322명이 실종 중 복귀하여 병력 손실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반격작전을 수행하던 1950년 9월 29일 미 1기병사단 5기병연대가 미국리를 수복했을 때 미군 진지였던 참호 속에 미군 전사자들이 뒤엉긴 채 그대로 남아있어 그날의 참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